강릉시가 오는 2025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총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KTX가 동해역까지 운행합니다. 열차 예매가 시작됐는데 운행 편수가 줄어든 강릉 지역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광역 울타리 밖에서 포획됐습니다. 양돈 농가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의 2025년 세계총회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시가 총회 최종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 관광 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장점을 적극 알리고 유치 도시로 최종 확정되면 ITS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오는 2025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총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달 중에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등과 함께 유치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ITS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에 2025년 세계총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5월 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전시회 장소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맞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 관광도시를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관광 거점 도시는 됐습니다만 완전히 격이 다른 도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관광객 수용 태세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데. ITS 총회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정보 교환과 기술 교류를 위해 열리는 전시회와 학술회의입니다. 2025년 총회 개최는 아시아 권역 차례인데 아직 경쟁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총회 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490억 원을 들여 ITS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자율주행 무인 셔틀 운행 체계,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는 오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7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KTX 동해역 시간표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과 동해를 2시간대로 잇는 첫 교통수단이 생겼지만 열차편이 줄어든 강릉 지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일 개통하는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운행 예발매가 시작됐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동해역 방향으로는 오전 7시 1분에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1분, 오후 3시 1분, 오후 6시 31분 등 하루 4차례 운행합니다. 동해역에서는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오후 7시 3분, 오후 9시 30분에 출발하며 일반석 기준 운임은 31,300원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 안팎으로 서울과 동해를 2시간대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처음 생겼습니다. 강릉선 KTX가 분산돼 강릉역과 동해역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강릉역은 운행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가 동해역으로 분산되면서 강릉역의 경우 평일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평소 열차는 1시간 간격이었는데 평일 오전 10시 1분부터 오후 1시 1분까지는 3시간이 빕니다. 일부에서는 강릉역을 거쳐 동해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강릉역의 규모상 기술적으로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지하역사가 규모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규모라든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바꾸기는 일부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역 감축 운행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코레일과 열차 증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릉역에 들리는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간 텀 이런 게 한 2-3시간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코레일의 그 시간 배차 시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코레일은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 이후 수요 등을 따져 증편과 배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유상범 변호사가 등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잠잠했는데요. 접경 지역은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광역 울타리까지 설치했는데 화천에서 결국 그마저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6일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였습니다. 그로부터 화천에서는 바이러스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감염 멧돼지는 전국 174건, 이 가운데 화천은 54건으로 한 달 만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발견 장소도 점차 넓어졌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 고성을 잇는 200km가량의 광역 울타리는 정부가 정한 최후의 방어선이지만 그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는 강변을 따라 설치된 이 광역 울타리를 뚫고 뒤에 보이는 북한강까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지점은 8호호와 가까운 화천 간동면 부근으로 춘천 경계와는 4km, 양구와는 2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화천은 물론 춘천과 양구, 인제 지역 양돈 농가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인근 농가에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방역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와 방역당국은 1차 방어선인 민통선과 2차 방어선인 광역 울타리에 이어 소양호를 경계 삼아 춘천과 양구, 인제를 잇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천 고슴도치 섬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강을 따라가지고 양구, 인제로 가는 어떤 그런 광역 울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광역 울타리도 곳곳이 뚫려 있어 허술한 상황에서 새로운 3단계 울타리가 멧돼지 이동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평화유산입니다. 이번 평창 평화포럼에서는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유산의 확산 실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에 출전을 포기한 선수도 있었지만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응원단까지 꾸려지며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세계인을 한자리에 모았던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처럼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대회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port is a language of peace, and the whole world will remember the joint march during the opening ceremony and of course the great unified women ice hockey team.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포럼이 바로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IOC 위원과 일반 참가자들은 특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참여 의지만 있다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If Koreans accomplish that goal and demonstrate the world that they can do, I think the global advocacy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otal in the world. 평창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나아가 우리 정부가 IOC에 제안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림픽이 남긴 평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외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스포츠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포럼을 듣고 그래서 더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은 것 같고, 평창 평화포럼에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 생태 등의 각 분야에서 평화유산의 확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속초의 새 아파트 입주민 피해를 지난달 보도해드렸습니다. 속초시가 시공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하자 보수가 더뎌 입주민들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속초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안방의 벽지를 모두 뜯어내고 다시 도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3주 만에 새 아파트의 누수 피해 입주자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달 20일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안방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러 안방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자가 잡혔으니까 우선 들어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 뭐 저가 한 거는 뭐 설치도 안 되고 뭐 옷도 걸 수가 없고 그리고 안방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에어컨 커버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도 창문에는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집집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등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속초시가 사실 확인을 거쳐 시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타당하고 하자 보수 관련 시공사의 대처가 미흡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한 부분이니까 이제 일정 기간을 좀 두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얼마 전부터 외부에서 하자 보수팀을 불러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집살이에 들떠 있어야 할 입주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하자 보수 때문에 오히려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 조치되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주거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지방세 관련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것, 지방세 감면과 세무조사 연기 등 4가지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삼척 지역 주택을 복구하는데 한동에 최대 7,450만 원이 특별 지원됩니다. 삼척시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신축에는 국가재난지원금 1,300만 원과 더불어 도비와 시비 7,450만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파주택은 750만 원, 침수주택은 600만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속화철도 영동선 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폐광 지역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강원 중남부 지역을 위한 고속화철도 노선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KTX 경강선 원주 만종역을 분기점으로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안을 제시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기관과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54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은 강릉 심리상담연구소, 한국인성문화원 강원도 지부 등 모두 22곳으로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상담과 체험활동, 학습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또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강릉 직업전문학교, 속초 동방커피학원, 동해 우리미용전문학원 등 모두 32곳으로 미용이나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맞춤형 교육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지역예술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은 전시공간인 갤러리를 무료로 빌려주고 홍보물 제작도 지원합니다. 공모 주제는 여성과 가족으로 강원도 작가와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수련원은 지난해부터 서양화, 수채화, 서예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정선군이 찾아가는 맞춤형 토지 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민원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 민원 처리팀을 구성해 지목 변경과 합병 등 토지 이동, 실거래 신고 등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민원실은 마을 이장의 신청을 받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요청 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